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키우는 40대 후반의 엄마입니다. 사실 전 과거에 한 번의 큰 아픔을 겪고 이혼을 선택했던 사람인데요. 전 남편의 추악한 외도로 제 인생이 온통 잿더미가 되었을 때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구원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죠. 남편은 제 아픈 과거뿐만 아니라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제 딸아이까지 자신의 친자식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품어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만난 행복 덕분에 요즘 저희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아빠 이것 봐요. 서연이가 아빠 얼굴 그렸어요. 딸아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와 남편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애교를 부리자 남편은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우리 공주님 그림 솜씨가 날로 늘었네. 아빠가 이거 회사 책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꼭 붙여놓을게. 고마워 우리 딸. 세상에서 난 우리 서연이가 제일 좋아. 알지? 나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빠 최고. 남편이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코를 비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인생의 완벽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평생 갈 줄만 알았죠. 하지만 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시샘하듯 얼마 전부터 제 주변을 맴돌며 끈질기게 제 일상을 갉아먹는 유령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 놈이었죠. 저와 이혼하고 잘 살 줄 알았던 그 인간이 뜬금없이 아이를 핑계로 삼아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저희 집 앞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릴 찾아? 미쳤니? 양심 팔아먹었어? 야, 내가 그래도 우리 서연이 아빠야. 친부, 생부. 내가 진짜 아빠라고. 양심이랑 내 새끼 내가 보겠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전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리며 물었죠. 그래? 그럼 서연이 태어난 생일은 아니? 아니, 나이라도 알아? 그게 7월? 7월? 아, 9월이었나? 저는 그 뻔뻔한 인간의 가슴을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1월이야 등신아. 제발 내 인생, 우리 서연이 인생에 더는 끼어들어서 분탕질하지 마. 도대체 왜 이렇게 치근덕거리는 건데? 아이 그야 당연히 서연이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 나이가 드니까 피가 당기는 걸 어쩌라고. 생일 나이 모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서 나도 아빠 노릇 좀 하겠다 이거야. 늦었어. 당신은 우릴 버렸고 더는 이렇게 찾아오는 짓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 이걸로 무슨 신고가 되는데? 야 적당히 해. 누가 너 보러 왔대? 내 아이 볼 거라고. 서연이가 직접 난 친부를 보기 싫어요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 당시에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 친아빠가 누군지 몰랐을 테고 지금 그 시커먼 남자를 친부로 알고 있을 텐데 애한테 진실을 알릴 때가 되지 않았어? 너랑 나랑 이혼했다고 내가 내 자식 못 볼 이유 있어? 미친놈. 왜 뭐 때리게? 때려봐. 그 말을 하던 전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정말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인간은 불륜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제게 이혼을 요구했고 심지어 양육비도 주지 않은 인간이었죠. 제가 그 부분을 들먹이며 아빠 자격도 없다고 했더니 대뜸 이러더군요. 오케이, 이제 정신 차렸어. 양육비 밀린 거 다 주면 되는 거지. 됐지? 부모 자격은 돈으로 사면 되는 거였네. 실제로 이튿날 밀렸던 양육비 전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오히려 더 머리가 지끈거렸죠. 이전에는 아이를 챙기지 않는 무책임함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 와서 이러는 것도 너무나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전 남편이 주말에 저희 아파트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저희 앞을 가로막더군요. 전 남편은 고급 수트를 입고 외제차 키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제 남편을 위아래로 아주 가소롭다는 듯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뻔뻔하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더군요. 반가워요. 저 알죠? 이 사람 전 남편. 반가워요. 남편은 묵묵히 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이야긴 몇 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 남편 놈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소나기에 억척스럽게 힘을 쥐고 남편의 손을 으스러뜨릴 것처럼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 기선제압을 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덩치가 큰 남편이 미동도 없이 그 손을 쳐다보자 전 남편은 민망한 듯 손을 툭 뿌리치더니 이러더군요. 근데 같은 남자로서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여자가 그렇게 없었어요? 취향이 참 독특해. 늙은 이혼녀에 애까지 딸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사는 건지. 초혼 맞죠? 그때 제가 끼어들었죠. 얼른 가. 괜히 와서 시비 걸지 말고 가라고. 내가 왜? 양육비 보낸 거 못 봤어? 나도 충분히 여기 끼일 자격이 있어. 촌스럽게 그러지 좀 마. 미국 영화 봐. 거기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잖아. 나도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친구처럼 지낸다는 인간의 태도가 이거니? 가. 좋은 말로 할 때. 제가 밀어내자 가겠다고 하던 전 남편이 뒤돌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 전처기네도 그쪽한텐 좀 아깝네. 덩치만 산만하고 얼굴이 좀... 그 배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나이에 당뇨 이런 거 걸리면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긴 그 얼굴이니 애 딸린 이혼녀랑 만난 거겠지. 대놓고 외모 비하를 하며 남편을 무시하는 전 남편의 상종 못할 폭언에 제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제가 그 인간을 향해 소리를 지르려 하자 남편은 도리어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전 남편을 향해 차분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로 받아치더군요. 서연이를 진짜 위한다면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와 소란 피우는 무례함을 보이지 좀 말아주세요. 아이 교육에 그런 게 더 안 좋거든요. 당신이 진짜 아빠가 되고 싶다면 사람을 마주하는 자세의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겠네요. 현 남편의 점잖으면서도 뼈있는 반박에 전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헛기침을 하며 도망치듯 사라졌죠. 그런데 이튿날 저를 찾아온 전 남편이 대뜸 재결합을 요구한 겁니다. 우습게도 제가 당연히 자길 받아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거드름까지 피우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 나 못 잊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친히 다시 돌아오겠다고. 너무 좋지? 눈물 나게 고맙지? 누가? 누굴 못 잊어? 너 대가리에 총 맞았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상스럽게 해. 막말로 나 같은 남자 만나다가 그런 남자 만나는 거 역겹지 않냐? 얼굴이 너무... 자기 관리도 하나 못한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무슨 산짐승도 아니고 털도 덥수룩하고 꼭 사냥꾼처럼 생긴 것도 같이 다니기 쪽팔리지 않아? 얼굴만 반반한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괜찮지도 않고 이젠 거울도 안 보니? 나이 들어서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 몰라? 난 늙어도 미중년으로 늙잖아. 나 아직도 좋다는 사람 넘쳐. 그럼 그 여자들한테 가.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네. 내가 행복한 게 싫어? 그래서 회방이라도 놓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진짜 나한테 이런 목적이 뭐야? 무슨 목적? 당신을 구제하려는 거지. 어이가 없네. 지금 남편이 날 구제한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이 알아? 거짓말하지 마. 행복한 척 쇼하는 거 내 눈엔 다 보여. 그리고 서연이한테 진짜 친아빠는 나야. 내 핏줄인데 왜 남의 자식 밑에서 기를 죽여? 그땐 내가 진짜 미쳤었어. 지나고 보니까 너만한 여자가 없더라. 애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합치는 게 맞지 않겠냐?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자 전 바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죠. 이 더러운 손 안 치워? 네 입에서 서연이 이름 석자 나오는 것도 구역질 나니까 제발 당장 꺼져. 친아빠, 당신이 언제 서연이 아빠 노릇했다고 이제 와서 아이 핑계대며 재결합 타령이야. 난 지금 남편이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니까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제 말에 전 남편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행복? 웃기고 있네. 착각하지 마. 네가 언제까지 그 새끼 품에서 공주 대접 받을 것 같아? 애초에 핏줄도 안 섞인 애를 키워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다 목적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척 연기하는 거지.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기억 안 나? 당신이 나 좋다고. 진짜 추하다. 그만 좀 해. 야, 너 예전엔 내 발밑에서 빌었잖아. 기억 안 나? 구질구질하게. 그래서 이번엔 내가 너 잡아주는 거야. 근데 내가 참을성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튕겨. 짜증나게 하지 말고. 순간 제 속은 지옥불처럼 들끓었습니다. 그 인간의 뻔뻔한 말 때문에 4년 전 저를 걸레짝처럼 버리던 그 끔찍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온몸에 세포를 찌르는 듯 살아나더군요. 그때 당시 전 남편은 대놓고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당당했습니다. 저는 어린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아보려 했죠. 실제로 그 인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거실 바닥을 구르며 눈물로 호소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바람 피운 거 모르는 걸로 할게. 진짜 평생 한마디도 안 할게. 약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우리 딸이랑 나 두고 가지 마. 응? 이미 본 걸 못 봤다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지.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누가 돌아온다고 했어? 그러게 왜 의심을 하고 자빠졌어? 뭐 드라마 속에서 의심하고 때려잡으면 내가 고개라도 숙일 줄 알았어?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자꾸 외박을 하니까. 됐고,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 나 솔직히 너라는 여자가 너무 지겨웠어. 자극이 없다고 할까? 마치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속이 훤히 보여서 지루했고,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깨우고. 당신이랑 시계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같은 방향으로 내내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 알아? 여보, 그럼 내가 변할게. 나 진짜 당신 없인 못 살아. 알아. 그래서 더 숨 막힌다는 거 몰라? 무슨 여자가 남자 마음 하나를 못 잡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적당히 긴장감을 줬어야지. 난 당신이 남자 5명이랑 여행을 갔다고 해도 믿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당신 행동은 뻔하다는 거야. 난 미친 듯 집착하고 때론 싸우고 들끓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여자가 그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해했어? 그때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콕콕 찔러대던 전 남편의 잔인한 눈빛과 목소리는 지금도 밤마다 절 괴롭히는 악몽이 되었죠. 물론 그때 저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불륜에 걸림돌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서요. 나름 복수나 다름없었던 거죠. 하지만 전 남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딸에게까지 영향을 줬던 겁니다. 당시 엄마 아빠 수준의 단어만 구사하던 아이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좋다고 친아빠라는 놈이 박수를 치더군요. 그래, 우리 딸 잘한다. 근데 이렇게 말해야지. 얼른 이혼해 주세요. 얼른 이혼해 주세요라고 엄마한테 말해봐. 얼른 이혼. 자, 아빠 따라서 천천히 말해볼까? 아이는 뭣도 모르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딸을 떨어뜨렸죠.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럼 어쩌라고. 남자가 마음이 떠나서 쳐다보기도 싫다는데 왜 이렇게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안달이야? 어? 두뇌 터져가지고 매일 집구석에서 징징거리는 니년 면상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 사랑? 웃기지 마. 난 너한테 손톱만큼의 정내미도 없으니까. 거머리처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제발 내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그렇게 지 자식을 안고 울부짖는 아내를 향해 거머리, 구질구질한 년이라 모욕했던 인간이 바로 그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 더더욱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 만나서 겨우 인간답게 숨을 쉬며 살고 있었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아이가 마침내 새아빠를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전 남편 놈이 자꾸만
제 소중한 일상을 뒤흔들며 끼어든 거죠. 그런데 가뜩이나 심란한 그 상황에 제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제한의 의문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화면 가득 차오른 것은 제 남편의 사진이었고 조롱 섞인 문자가 선명하게 박혀있더군요. 언니, 이래도 이혼 안 할 거야? 남편 단속 좀 잘하지 그랬어. 불쌍해서 어쩌나? 사진은 남편이 여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뭔가 다정한 느낌이 들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암전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전 애써 심장을 부여잡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전 남편이라는 인간 쓰레기를 겪으며 배운 건 눈앞의 도발에 흥분해서 날뛰면 결국 판을 망친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남편은 함께 살면서 저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실망을 준 적이 없는 듬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주워들고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덤덤한 척 사진을 보여줬죠. 여보, 이거 뭐야? 방금 이런 문자랑 사진이 왔는데 설명 좀 해줄래? 남편은 슬쩍 화면을 보더니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황당하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아, 신입 여직원이야. 점심 먹고 커피숍에 앉아있을 때 찍힌 거네. 이 사진에 안 보여도 다른 직원들도 같이 있었어. 누가 이런 장난질을... 참나. 직원? 확실해? 근데 문자 좀 봐. 이혼 안 할 건지 묻는 것도 나더러 언니라고 하면서 찜찜하잖아. 혹시 이 여자 이름 좀 알 수 있을까? 아니, 설마 날 의심해? 그럼 이 상황에 안 해? 이런 문자 받고 내가 심장을 얼마나 졸였는지 알아? 이때 남편은 한숨 푹 쉬면서 이러더군요. 혹시 이 여자가 보낸 거라고 생각해? 애초에 같이 찍혔잖아. 누군가 불순한 목적으로 몰래 찍었다고 봐야 시점이 맞지. 설마 혼자 어디에 카메라 설치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었을까? 그리고 애초에 의심이 된다면 당신 전 남편이 유력하지 않아? 남편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하고 당당했습니다. 그 눈을 보니 마음속으로 무겁게 짓누르던 의구심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그래, 이 사람은 전 남편 같은 인간이 아니야. 날 위해 앞치마를 메고 내 딸 선물에 눈물까지 글썽이던 사람인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유치한 이간질에 흔들릴까? 그 길로 저는 이 모든 원흉이 전 남편 놈의 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입금할 때부터 수상했죠. 재결합을 위해 돈으로 환심을 사려다 안 되니 사람을 붙여 남편이 뒤를 캐고 불륜으로 조작해 우리 가정을 파탄내려는 그 얄팍하고 추악한 수작질이 눈에 훤히 보였으니까요. 분을 참지 못한 저는 이튿날 낮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만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에 먼저 나와 커피를 홀짝이고 있던 전 남편은 느끼하게 웃더군요. 웬일로 당신이 먼저 전화를 다 하고? 드디어 내 진심이 통했나 보네? 우리 다시 한번 잘 만날 수 있는 거야? 역시 너도 나 못 잊은 거 맞지?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 남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야, 적당히 해. 네가 사람 새끼니? 어? 뒤에서 사람 붙여서 불륜녀 행세하며 이딴 문자 보내면 내가 속아서 지금 남편이랑 이혼하고 너한테 갈 줄 알았어? 이 찌질한 인간아.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멈춰! 순진한 내 남편 건드리지 말란 뜻이야. 화면 속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전 남편은 웃더군요. 당황하거나 부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단한 구경거리라도 본 것처럼 신이나 입이 벌어졌죠. 나랑 그렇게 살아놓고 아직도 날 모르냐? 이게 내가 보낸 것 같아? 야, 나 바쁜 사람이야. 돈 잘 버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유치한 문자 장난을 치냐? 그리고 너 남편이 바람? 그 얼굴로? 막장 드라마 작가가 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원고 찢을 짓을 내가 왜 해? 그럼 이게 뭔데? 우리 남편 회사 근처까지 쫓아가서 사진 찍을 인간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솔직히 말해. 당신 맞잖아. 어?
순간 전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이간질을 시작했죠. 야, 정신 차려. 남자들은 다 똑같아. 그 새끼가 겉으론 허허실실 웃으면서 다정한 척하니까 진짜 천사인 줄 알았지. 덩치만 산만해서 순진한 척 쇼하는 꼴이 내 눈엔 다 보인다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거 내가 찍은 거라고 해도 사진 속 둘 분위기를 봐라. 이게 그냥 직장 동료끼리 커피 마시는 사이즈냐? 딱 견적 나오네. 그 새끼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닥쳐.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남편을 모욕해? 세상 남자가 다 너 같은 줄 알아? 바람 피우고 지 자식 팽개치는 인간은 너 하나로 좋게. 제가 악을 쓰자 전 남편은 도리어 한심하다는 듯 쯧쯧 혀를 차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남자를 몰라요. 나니까 솔직히 말해주는 거야. 너 늙었어. 얼굴에 주름 자글자글하고 애까지 딸린 나이 먹어서 이젠 여자라고 보기 힘들다 이거지. 그리고 생각해봐. 그놈이랑 재혼한 지 3년 됐지? 이제 당신한테 질린 거야. 헛소리 그만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그럼 나도 결혼 초에 좋은 사람이었잖아. 당연히 연기하는 거지. 속지 마. 그 새끼 조만간 본색 드러내서 너 버릴 테니까 더 비참해지기 전에 내 옆으로 와. 내가 걷어줄 때. 닥쳐!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그 주둥이 닥치라고! 더 들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말은 그저 저를 흔들어 재결합하려는 뻔한 수작이자 악질적인 이간질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뿌려버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야, 너 진짜 미쳤어? 하고 소리치는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고 대신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남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 불순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그 문자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신번호 제한으로 들어오는 연속 문자 폭탄이었죠. 언니 진짜 둔하다. 그 사람이랑 살면서도 달라진 거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 이 남자는 이제 내 거야. 나 언니 남편이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 사람도 나한테 자기가 살면서 한 선택 중에 날 만난 게 가장 잘한 일이래. 더 추해지기 전에 제발 그 남자랑 헤어져줘. 늙은 이혼녀가 매달려 있는 거 진짜 보기 역겹거든. 마카롱은 맛있니? 내가 먹던 건데.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마비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이간질이라 치부하기엔 문자에 적힌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더라고요. 특히 지난주 남편이 뜬금없이 마카롱을 사왔던 게 떠올랐죠. 단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 제게 남편이 회사 직원이 추천해줘서 샀어 라며 웃던 모습 말이에요. 그 모든 일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머릿속이 쾅쾅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꼬셔서 이혼시킬 거니 제발 헤어져라. 끊임없이 날아오는 문자 폭탄을 보며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여자는 대체 누구이며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속이고 추악한 가면을 쓴 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또한 전 남편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일까? 머릿속이 미칠 듯이 뒤엉키며 저는 마침내 이 유령 같은 상대의 정체를 잡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사촌 오빠가 생각나더군요. 몇 년 전에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돌렸고 바로 당일 늦은 밤 사촌 오빠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마주한 사촌 오빠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휴대폰 화면을 쭉 훑어보더니 담배를 입에 물려다 말고 쯧쯧 혀를 차더군요. 너 아직도 그 전 남편 놈 때문에 이 고생하고 사냐? 이 새끼 이거 보통 질 나쁜 놈이 아니네. 전에 헤어진 것도 불륜이었지? 오빠 제발 부탁이야. 이 문자를 전 남편이 보낸 게 맞는지만 확인해줘. 뭔가 눈빛이 아는 것 같은데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증거 잡으면 접근 금지 시킬 수도 있거든?
흥신소에서 그런 것도 해주는 거 맞지? 미행에서 뒤밟아주는. 이제 흥신소 아니고 탐정사무소야. 엄연히 자격증도 땄다고. 어쨌든 알겠다. 사촌 오빠는 제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죠. 걱정 마라. 내가 이 바닥 구른 짬밥이 몇 년인데 지가 아무리 뱀새끼처럼 기어다녀도 내 손바닥 아니야. 일단 그 새끼 동선부터 착실하게 밟아볼 테니까 넌 집에서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 남편한테도 절대 티내지 말고. 난 둘 다 의심되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 무렵 사촌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찾아간 오빠의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전 남편의 최근 행적이 담긴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더군요. 사촌 오빠의 표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머리를 긁적거리며 복잡해 보였죠. 내가 일주일 넘게 네 전 남편 뒤를 바짝 붙어서 아주 샅샅이 쫓아다녔거든? 근데 이 새끼 행적이 아주 묘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많다. 묘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그 인간이 내 남편 사진 찍은 게 맞아? 사촌 오빠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인간 행적 자체가 엄청 수상해. 최근 몇 년 사이에 휴대폰 번호를 대여섯 번이나 바꿨더라고. 대포폰도 섞여 있고 주거지도 그래. 최근 2년 동안 이사를 3번 이상 다녔는데 주소지가 대부분 실제 주거지가 아니었어. 공유 오피스로 옮겼다가 고시원으로 옮겼다가 도대체 누구한테 쫓기기라도 하는 건가? 이놈 혹시 비디스? 아니 그럴 리가. 집이 워낙 잘 사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하고 다니는 행색도 그렇고. 그래? 하긴 뭐 대부업 쪽은 깨끗하긴 하던데 죄를 지은 건가? 범죄 기록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범죄 경력조회 말이야.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서. 그걸 보면 뭐가 달라져? 양육권, 면접 교섭할 때 그 이유로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발급 못 받아. 당사자가 가서 직접 받아와야 해. 근데 그거 말고 그 인간이 내 남편 쫓아다니는 거 못 봤어? 어쨌든 수상하긴 하잖아. 혹시 남편 회사 근처나 카페에 나타난 증거는 찾았어? 그러자 사촌 오빠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제일 미스터리야. 내가 애들 쫙 풀어서 네 전 남편 일주일치 동선 쪽에서 확인했거든? 근데 이 새끼 네 남편 근처에는 파란 짝도 붙인 적이 없어. 네 현 남편 직장이나 자주 가는 동선은커녕 그쪽 방향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더라고. 아예 관심조차 없어 보여.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인간이 내 남편 뒤를 안 밟았다고? 네 남편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네 전 남편은 전혀 다른 동네에서 지 개인 볼일만 보거나 혼자 짱 박혀 있었어. 사진이 찍힌 그 카페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네 전 남편은 네 남편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 문자를 보낸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소리야. 혹시나 해서 밀착 감시했는데 네가 문자를 받은 시간에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은 적도 있었고 이제 그 문자가 진짜일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들어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일 수 있다니? 너 남편, 지금 남편을 의심해보라고. 사촌 오빠의 단호한 말에 제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쾅 울리더군요. 당연히 전 남편의 짓일 거라고, 나를 흔들어 대기 위한 그 인간의 추악한 자작극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이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지금의 남편을 의심해봐야 한다니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촌 오빠의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더군요. 믿고 싶지 않았고 믿어서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촌 오빠가 던진 팩트는 제 심장을 잔인하게 헤집어놨죠. 아니라고만 말하지 말고 상황 똑바로 놓고 봐. 너도 알잖아. 연기 없는 불은 없다는 거. 결국 저는 다시 모든 인맥을 쥐어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전 남편이 아니라 철석같이 믿었던 제 남편의 뒤를 캐야 했으니까요. 사촌 오빠가 남편의 뒤를 밟아주는 동안 저 나름대로 더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는 절친한 친구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미경아, 진짜 미안한데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네가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재혼해서 잘 사는 줄만 알았더니 설마 또?
아니, 그냥 이상한 문자랑 사진을 좀 받고 있는데 사진 전문가인 너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이것들 좀 보고 판단 좀 해줄래? 미경이는 제가 받은 사진을 상세 정보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파일 크기가 작네? 크기도 이상하고 자른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좀 알아봐 줄래? 그래. 아, 내 지인 중에 컴퓨터 잘하는 애가 하나 있어. 걔한테 문자가 어디서 왔는지 IP 추적이라도 좀 부탁해 볼게. 이렇게 집요하게 몇 번이나 보내는 거 범죄야. 고마워. 진짜 고맙다. 그렇게 또다시 피를 말리는 뒷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촌 오빠는 남편의 회사 근처에 차를 대놓고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그림자처럼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리고 매일 밤 저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해 줬죠. 다행히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만 처박혀 있더라. 점심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남자 동료들이랑 먹었어. 퇴근하자마자 다른데 한눈 안 팔고 곧장 집으로 가던데. 진짜야? 주변에 여자는? 뭐 이상하거나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 오빠? 없어. 근데 조금 이상한 건 네가 준 사진 속의 여자를 아무리 봐도 못 찾겠다는 거야. 신입 직원이라고 했다며? 사흘 정도 회사 근처에서 잠복하는데 도통 안 보이네. 잘린 건가? 사촌 오빠의 조사는 의심될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찜찜함은 남아있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친구 미경이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전한 말은 너무나 충격이었죠. 사진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AI로 만든 가짜 합성이란 뜻이지. 사진 안쪽까지 꼼꼼하게 보니까 손가락이 6개던데? 요즘 이런 짓 많이 하고 누군지 몰라도 악의적인 장난이었을 가능성이 커. 저는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애초에 가짜 사진이었다면 남편이 설명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일전에 문자를 추궁하자 신입 직원과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다른 직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혹시 그 IP 주소인가? 그거 추적한다더니 혹시 그걸로 주소도 알 수 있나? 집 주소. 아니, 일반인이 IP 하나만 알아냈다고 집 주소를 바로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략적인 지역은 알 수 있지. 왜? 어딘지 필요해? 혹시 우리 남편이 조작하거나 한 건 아닐까? 거짓말 한 거잖아. 나한테 분명 그 사진이 진짜라고 말을 해줬는데. 너 말처럼 그게 가짜라면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뭐 그렇지. 근데 IP 주소는 너희 남편 동생과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잡혔어. 적어도 그걸 보는 사람은 너희 남편은 아니란 소리지. 솔직히 그 뒤에 친구가 말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절반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도 모르고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어딘지 구린 냄새가 자꾸 풍긴다는 거였죠. 이윽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넥타이를 풀며 여보, 오늘 서연이 별일 없었어? 하고 다정하게 물어도 이전처럼 웃기 힘들더군요. 그저 속으로 제발 아니길. 남편만은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기 불안해서 남편 주머니도 뒤지고 휴대폰도 슬쩍 보며 이상한 게 나오지 않아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저녁에 사촌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죠. 너 지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촌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에 껄렁함은 온데간데 없고 기괴할 정도로 낮고 무거웠습니다. 제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왜 오빠? 남편 뒤 밟아도 뭐 없었다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건데. 무슨 일 있어? 내가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너희 남편 퇴근길 딱 한 번만 밟아보자 싶어서 뒤를 붙었거든? 근데 이 새끼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안 오고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차를 몰더라. 한강? 우리 남편이 거길 왜 가? 그러니까 너무 수상해서 바짝 붙었지. 근데 거기 웬 경차 한 대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네 남편이 차를 대니까 그 경차 창문이 쫙 열리는 거야. 너희 남편도 창문을 열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창문만 열고 있었다고? 너도 어이없지? 무슨 첩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만나는 건 나도 이 업하고 난생 처음이야. 일단 내가 망원 렌즈로 당겨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이번에 네가 보여준 그 문자 속 사진, 너희 남편이 회사 신입 직원이라고 했던 그 여자가 확실해. 하지만 그 사진은 조작된 거라고 내 친구가 분명히. AI? 근데 그 조작도 실제 사진으로 합성할 수도 있지. 보통은 다 그렇게 하고. 없는 네 남편 얼굴을 AI가 대신 실제처럼 만들어줬겠어? 그러니 둘 다 실존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더 크지. 이해 못하겠어? 두 사람 사진을 가지고 AI로 합성한 거라고. 그럼 둘이 뭘 했는데? 창문 열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았어. 한 30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시동 켠 채로 둘이 한참 동안 심각하게 이야기만 나누더라고. 그러더니 동시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고. 사촌 오빠는 현재 여자 뒤를 밟고 있다며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안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애초에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소리를 들은 순간 머리를 장대로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때 거짓말처럼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삑삑삑 띠리링.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편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언제나 여보 나왔어 하며 서연이를 찾던 그 활기찬 목소리는 흔적도 없었죠.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들어오는데 어딘가 모르게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한 채 신발을 벗더군요. 그 눈에 서린 노골적인 불안감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더군요. 여보, 오늘 퇴근하고 바로 온 거 맞아?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길도 좀 막히고 회사에 막판에 급한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 좀 늦었네.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거짓말하지 마. 회사에 있었다고? 서류 처리했다고? 내 눈 똑바로 보고 다시 말해봐. 당신 오늘 퇴근하고 어디 갔었어? 똑바로 말해. 안 그럼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제 서슬퍼런 추궁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슬그머니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여보,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어딜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로 집으로 왔지. 당신 혹시 또 그 이상한 문자 때문에 그래? 아님 뭐 사진? 내가 말했잖아. 그거 신입 직원이라고. 당신 진짜 끝까지 발뺌할래? 한강 주차장 거기서 그 여자 만나서 무슨 짓거리 하고 왔냐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애초에 당신 회사 직원은 맞아? 제 입에서 한강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옷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군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당신 나한테 천사 같은 남편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전 남편이랑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야? 어쩜 나한테 이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제가 악을 쓰며 눈물을 쏟아내자 남편이 다급하게 제 두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사실 그게 아니라 오해야. 그럼 뭔데? 남녀가 퇴근하고 은밀하게 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은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쾅쾅 치며 결국 이실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사실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나한테 와서는 전화번호를 주고 가더라고. 그리고 몇 번이나 찾아왔고 내가 좋다면서. 뭐? 그걸 받아준 거야? 아니야. 나 결혼한 것도 말했는데 고백한 것도 좋게 타일렀고.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숨겼냐고? 그리고 왜 몰래 만나?
만난 건 처음이야. 그 여자가 찾아온 게 아닌 이상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간 적은 없었고, 오늘 만난 이유는 경고하고 단판 지으려고. 당신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왜 한강 주차장 구석에서 해? 떳떳하면 회사에서 하거나 내 앞에 데려왔어야지. 아니,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애초에 당신이 여지를 주고 흘리고 다녔으니 이혼하라는 협박 문자까지 보낸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굴었던 거잖아. 그런데 늘 서글서글하고 다정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서늘하게 굳어지더니 제 손목을 강한 힘으로 낚아채 정면으로 받아치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남편의 폭발적인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행동을 똑바로 안 했다고? 내가 흘리고 다녀? 그래, 당신이 처신을 못했으니까.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당신이야말로 전 남편 놈 관리 똑바로 해! 그 인간 주말마다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깽판 치고 나한테 악수 청하면서 힘으로 누르고 내 얼굴 못생겼다고 대놓고 모욕 주면서 당신이랑 재결합한다고 난리칠 때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그것뿐이게 당신 화났다면서 전 남편 만나러 찾아가기까지 했잖아. 그건 제대로 된 행동이야? 오히려 여지 주고 흘리고 다닌 건 당신이야.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전 남편 이야기에 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그 인간이 미친놈이라 그런 거고, 더구나 전 남편이잖아. 전 남편이다. 어쩔 수 없다. 당신은 그거면 끝이야. 어때? 당신도 당해보니 기분 더럽지? 내 가정에 다른 사람이 기웃거리며 빈자리를 노리는 그 기분 어떠냐고? 내가 그 기분이었어. 남편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격양된 모습과 그동안 그가 삼켜왔던 거대한 열등감과 상처의 깊이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행동 똑바로 하라고 하기 전에 그 남자나 좀 떨구고 말해. 미안. 난 당신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얼른 정리하려고 그런 거야. 진짜야. 전 목소리를 가다듬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 행동이 남편에게 불안함을 줄지 정말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때의 끝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남편도 잘 알았으니까요. 제가 말로 잘 설명하자 남편은 긴 한숨을 쉬며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사실 나 그 문자랑 이상한 사진으로 당신이 나한테 충고했던 그날 당신 표정 봤어. 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질투하는 게 은근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말 안 했어. 그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갔어.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솔직해지는 거야. 나 전 남편이 찾아오면 매일 불안해했어. 그 얼굴에 또 넘어갈까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긴 하잖아. 얼굴도 잘났고 능력까지 좋고 더구나 당신이 그 남자 많이 사랑했다는 것도 아니까. 언제 버려질까 매일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 여보, 내가 그런 여자로 보여? 아닌 거 알아. 근데 난 이렇게 못생기고 덩치만 크잖아. 태어난 척했지만 늘 무서웠어. 찌질하고 구차하다는 거 아는데 그 순간엔 당신도 나처럼 나 때문에 좀 힘들었으면 했고 그래서 직원이라고 둘러댔던 거야. 그리고 당신이 전 남편 의심하는 거 보면서 둘 사이가 벌어지길 유도한 것도 있고. 미안해. 나도 내가 못난 거 알아.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아? 미안해. 근데 나도 해결하려고 했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 이제 그러지 말라고 만나서 단판을 지은 거야. 근데 그 여자 너무 이상했어. 이상했다니? 뭔가 정상처럼 보이지가 않았어. 무엇보다 그 눈이 날 보는 것 같지 않았고 뭔가 찜찜하고 소름이 돋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고백까지 했다며.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쿵쿵 울리더군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조합이 서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와 전 남편 그리고 사진 속 그 여자였죠. 오빠가 두 사람의 덜미를 잡아 거실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치더군요.
내가 이 여자 뒤를 밟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더라. 너 전 남편이 이 여자랑 만나고 있더라고. 이 두 사람이 꾸민 거였어. 그때 전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니야. 진짜로. 다 저 여자 혼자 한 거라고. 난 모르는 일이야. 결백해. 당신도 저 여자 알잖아. 얼굴 잘 봐. 기억 안 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아야 했죠. 짙은 화장과 성형으로 코와 눈이 완전히 달라져 처음엔 몰라봤지만 가까이서 마주한 그 악독한 눈빛은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옆자리를 차지한 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깔깔거리던 전 남편의 상간녀,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너? 언니 반가워.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자 곁에 있던 남편도 팔짝 뛰며 그 여자가 자신에게 접근해서 고백했던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전 남편이 악에 바친 듯 상간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나로도 모자라서 저 남자한테 접근한 거야? 그래, 내가 그랬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갑자기 당신이 날 버리고 전처한테 돌아간다는데? 내가 받은 상처만큼 저 여자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안 그래? 난 당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뭐든 해. 그게 전처든 누구든 상관없고. 근데 저쪽 남편은 꼼짝을 안 하더라? 야, 이 미친! 내가 너 때문에 번호를 6번을 바꾸고 이사를 3번이나 다녔어! 쥐새끼처럼 숨어 살았다고! 너 그거 정신병이야.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거냐고! 상간녀는 전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실성한 듯 웃어댔습니다. 왜? 언젠 나랑 살 땐 자극이 있네, 긴장감이 있네 하면서 죽고 못 살았던 거 잊었니? 근데 내가 좀 집착하니까 미친년 취급하면서 도망쳐? 이혼 도장 찍고도 네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디 감히 날 버리고 이 늙은 여자한테 다시 기어들어가려고 해? 너 날 몇 번이나 다치게 만들었잖아. 접근 금지 명령까지도 어기고 몇 번이나! 그러게 왜 날 버려? 버리지 말았어야지. 세상 다 줄 것처럼 나만 볼 것처럼 했던 거 당신 아니야? 나 다시 당신한테 돌아갈게. 그러니까 저 여자 근처에서 그만 얼쩡거려. 어? 우리 진짜 좋았잖아. 세상에 우리 둘만 있으면 천국 같다고 했잖아. 조강지쳐 버릴 정도로 나한테 미쳤다고 말한 거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도망치는 건 너무 치사하지. 너 진짜 미쳤어. 돌았다고! 내가 널 만난 게 세상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알아? 제발 좀 날 놔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돈도 줄 테니까 제발. 싫어. 난 당신이어야 해. 죽어서라도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야. 우린 운명이니까. 전 남편은 공포에 질려서 파르르 떨고 있었고 상간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더군요. 이윽고 두 인간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멱살잡이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스릴 있고 긴장감 넘치는 사랑을 외치던 전 남편과 상간녀는 환상의 짝이었지만 그 여자의 집착이 도를 넘어 전 남편을 파멸로 몰고 갔고 이혼한 전 남편이 다시 전처인 제 주변을 맴돌자 눈이 뒤집힌 상간녀가 제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끝까지 그 더러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 했던 거였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질투를 했으면 해서 남편이 입을 다물고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은 100번 잘못한 거였지만요. 그때였습니다. 전 남편이 제 손목을 잡더군요. 이거 봐, 봤지? 당신도 이제 이 여자가 얼마나 미친 여잔지 알았지? 나 진짜 매일이 지옥 같았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난 뒤에 내 인생은 바닥에 처박혔다고. 아는 사람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못 만나게 만들고 종업원한테 웃으면서 인사했다는 이유로 날 계단에서 밀어버린 미친 여자야. 그래서 나 당신한테 돌아가려고 한 거고. 그게 뭐 당신이 원했던 여자 아니야? 미친 듯 집착하고 때론 싸우고 들끓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그 여자가 그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이혼해달란 건 당신이었어. 기억 안 나? 이혼해주세요 라고 우리 딸한테 가르친 거? 실수했어. 이렇게 미친 줄은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나 당신한테 돌아갈게. 당신도 저런 못생긴 남자보단 능력 좋고 잘생긴 내가 더 좋잖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도 속은 거나 다름없어. 이 여자가 성격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거니까. 여보, 우리 새 식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 출발하자. 해외로 가면 되잖아. 보아하니 제대로 천벌받은 것 같은데 아직 멀었지. 저는 남편이 잡은 손목을 비틀어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 남편의 손을 잡았죠. 난 이 사람 정말 사랑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랑 살면서 행복하다는 걸 처음 느꼈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내 유일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너희 같은 더러운 인간들이 어디서 감히 내 남편을 건드리고 내 가정을 흔드는 꼴은 못 보겠네. 별것도 아닌 너희 사랑 싸움은 밖에서 하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제 서슬퍼런 외침에 거실 안은 쥐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볼품없이 무릎 꿇고 있던 전 남편과 상간녀는 제 살기 가득한 기세에 눌려 멍하니 절 바라볼 뿐이었죠. 제 남편은 커진 눈으로 절 바라보더니 이내 감동이 벅차오르는지 제 손을 마주잡고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에 제 심장도 비로소 안정을 찾아가더군요. 저는 그 상간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당신이 내 남편 쫓아다니고 유혹하고 나한테 문자 폭탄 보낸 스토킹 짓거리 이번 한 번만 처벌 안 하고 넘어가 줄게. 유치장이라도 들어가면 당신도 곤란하잖아? 곤란하지. 그 보답으로 이 인간이 오늘 나한테 찾아와서 언니 남편이랑 잘해보라고 옆구리 찔렀어. 참고하시라고. 언니한테만 특별히 말해준다. 이 사람 도망가면 또 쫓아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신고 안 해줘서 땡큐? 대신 조건 있어. 그 언니라는 소리 집어치우고 영원히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내 가정에 얼씬도 하지 마. 난 저 인간 줘도 안 가지니까. 알았니? 진짜야? 이 사람 언니한테 가겠다고 해도? 진짜냐고? 순간 상간녀의 눈빛은 광기가 은은하게 돌더군요. 온몸에 소름이 끼쳐 얼른 그렇다고 대답해버렸죠. 그랬더니 상간녀는 좋다면서 저를 안 괴롭히겠다고 말하더군요. 반면 제 단호한 선언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전 남편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 공포에 질려 후회 가득한 통곡을 내뱉더군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신고해서 쳐 넣어줘. 그래야 내가 숨이라도 쉬지. 누가 그쪽 여보야?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진짜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너 같은 조강지처한테 그 쓰레기 같은 짓에. 나 저 미친년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죽어. 나 좀 구해줘. 저 여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게. 남편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거실 바닥을 굴렀죠. 그건 마치 예전 저의 절실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마음엔 단 한 조각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죠.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네가 원하던 사랑이잖아.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지루한 나 같은 여자 말고 매일 밤 피를 말리고 들끓는 자극을 주는 여자를 원한다며. 축하해. 네가 그토록 원하던 긴장감 넘치는 연애, 네 남은 평생 동안 저 여자랑 원 없이 하면서 살아. 옆에서 이를 갈며 전 남편을 노려보던 상간녀는 전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가긴 어딜 가. 나 버리고 혼자 잘 살 줄 알았니? 천만의 말씀. 넌 평생 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 죽어도 나랑 같이 죽는 거야. 우리 어디 한번 다시 잘 만나보자. 놓으라고 이 미친년아.
상간녀의 거친 손에 비명을 지르는 전 남편의 뒷모습은 처절해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속으론 너무나 통쾌하더군요. 이윽고 사촌 오빠가 두 인간과 쫓아내듯 밖으로 나가 쾅 하고 현관문을 닫자 마침내 저희 집에는 고요하고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는데 어느새 남편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더군요. 저 역시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물을 흘렸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그런 수모를 겪고 그런 더러운 일에 휘말리게 해서. 나 당신 의심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미안해, 여보. 남편은 커다란 팔로 저를 부서지도록 꽉 끌어안으며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묵직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죠.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전 남편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못난 자격지심에 내가 질투 유발하겠다고 바보같이 거짓말을 해서 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어. 나 진짜 당신밖에 없어. 내 머릿속엔 오직 당신이랑 우리 서연이 생각뿐이야. 믿어줘, 여보. 이제 다신 그런 짓은 안 해. 정말 미안했어. 남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전 남편과 상간녀가 말하던 들끓는 자극과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이 따뜻하고 평온한 신뢰라는 것을요. 다행히 저희 가정을 가득 채웠던 의심의 안개는 완전히 걷히고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견고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아빠랑 엄마랑 서연이 그림. 가족이란 제목으로 아이가 그린 삐뚤빼뚤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저와 남편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쥐었네요. 이제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씻겨 내려갔고 제 곁에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는 든든한 남편과 천사 같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지루한 시계바늘 따윈 없습니다. 오직 행복이란 이름의 완벽한 안식처에서 저희 세 식구는 평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적 같은 매일을 살아가려 해요. 모두 저희 세 식구 응원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도 부디 평안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